지난번 댓글이나 한번 봐볼까? 스디플이 세대 리뷰 안 해주시면 제 테크 지식은 60Hz에서 멈춰버릴 거예요. 어때? 120Hz 됐어 이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뱅큐 모니터 뜨는 거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 예고해드린 것처럼 시기적절하게 애플이 진짜 새로운 모니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만든 초고급 작업용 모니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 모니터 가지고 왔는데요. 스탠다드 글래스 제품이긴 한데 가격이 519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나노 텍스처 글라스까지 포함된 제품은 가격이 무려 569만 9천 원입니다. 이 가격이면 사실 OLED나 미니 LED 한 75인치대 TV 한 대는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전문가들이 XDR 모니터를 그렇게 선망을 하는 건지, 이 모니터의 성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상자에 가려져가지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함께 데리고 왔거든요. 조심해야 돼 지금.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지금 249만 9천 원. 오늘 가져온 게 519만 9천 원부터니까 가격이 2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자, 일단은 공홈 기준으로 무게가 8.5kg이라고 하는데 다 알루미늄 덩어리예요. 그래서 확실히 좀 묵직하고요. 사무실로 데려올 때도 트롤리에 달달달달 끌고 오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뭐 XDR 어디서 구해오셨나 봐 이렇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상자는 크지만 32인치가 아니고 27인치입니다. 이게 이번에 대체하게 된 이전에 있던 모델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인데 그거는 32인치였다가 요번에 작아졌거든요. 기존에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27인치, 그 다음에 그 상위 모델이 32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똑같이 27인치로 맞춰졌거든요. 큰 30인치대 모니터 한 대 구성으로 사용하는 걸 원래 조금 선호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27인치대 듀얼로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도키도키한데요. 일단은 와, 이게 항상 이렇게 엄청난 제품을 뜯을 때는 좀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양쪽으로 당기는 건가 봐요. 이렇게 당겨서 일단 들어서 옆에다가 좀 놓고 안전하게. 엄청 묵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성품 안쪽에 케이블 있고요. 이런 보증서랑 간단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요. 와, 뭔가 되게 포장이 엄청 디테일하다. 오, 오픈. 그다음에 전원 케이블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져 있고요. 얘는 뜯어주면 됩니다. 이야, 애플 디스플레이는 뒷면이 예술이잖아요. 와, 그래 약간 이 맛에 애플 디스플레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디자인이 진짜 다 했다. 각도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션도 살짝 할 수 있는 기울기 및 높이 조절 스탠드를 장착한 XDR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이렇게 오고요. 이 각도 조절은 사실 엄청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앉았을 때 좀 적극적으로 된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얘는 신기한 게 움직일 때도 되게 부드러운데 이렇게 딱 해두면 이 상태로 고정이 되거든요. 저는 실제로 사용할 때 스탠드가 만족감이 좀 컸었어요. 이번에는 기울기 및 높이 조절 스탠드 아니면 배사 마운트 어댑터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피벗을 막 해서 쓸 거다 그러면 배사 마운트로 해가지고 모니터 암을 별도로 설치하시거나 이래도 되는데 추가 비용 없이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갑고요. 기존에는 진짜 뭐 하나 옵션 넣을 때마다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기본이다. 그리고 이번에 해상도는 똑같이 5K로 들어갔는데요. 주사율이 애플 모니터 중에 처음으로 120Hz가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도 엄청나게 가격은 비싼데 어떻게 이게 120Hz 주사율을 안 넣어줄 수가 있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적응형 동기화 기능이 들어간 120Hz라서 47Hz부터 120Hz까지 사이에서 표시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적응형으로 이걸 맞춰주는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패널은 미니 LED가 들어가면서 2304개의 로컬 디밍 존을 지원하고요. 이 제품은 이제 어도비 RGB 넓은 색역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상에 관련된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포토그래퍼 분들이나 컬러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졌고요. 이번에 중요한 거는 밝기가 엄청 밝아졌어요. SDR 기준으로 1000니트고 HDR 피크 밝기가 2000니트인데 기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SDR 최대 밝기가 500니트였거든요. 그래서 SDR 기준으로는 2배가 밝아졌고 HDR 피크 밝기도 기존에 1600니트까지였는데 이제 2000니트로 진짜 확 밝아진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도 밝은 이제 화면을 볼 수 있게 됐고 일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SDR 최대 밝기가 600니트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밝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명암비는 정확히 100만 대 1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제가 명암비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뒤져봤는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확인은 어렵지만 XDR에만 이렇게 100만 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명암비에서도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뒤쪽에 보이는 포트 구성으로는 최대 12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2개의 썬더볼트 5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2개의 일반 USB-C 포트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 표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업스트림 포트예요. 140W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맥북을 꽂아서 쓴다거나 하면은 동시에 충전을 하면서 사용까지 하실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일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똑같은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6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가격대가 2배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차이도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아니라 250만원, 500만원 이런 차이니까 스피커가 뭔가 듣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보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기존에 쓰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보다 확실히 좀 두껍거든요? DR이 2.3mm 정도 되고요. 기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1.9mm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묵직함이나 뭔가 이게 두께감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견고한 느낌? 모니터는 오히려 얇으면 되게 디자인이 예쁘고 좋은 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애플 디스플레이들은 워낙 이 디자인이 다 덜어낸 형태라서인지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 더 두꺼워도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이 제품은 성능도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2대를 다 설치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세팅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전작, 옆에 오른쪽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 새로운 제품인데요. 제가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게 화이트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실 이 정도로 같은 배경화면만 놓고 봐도 이 정도 차이가 보이는 거는 콘텐츠를 재생하면서 경험을 할 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질 테니까 지금까지 믿고 써왔던 그 애플 디스플레이의 일관성이 두 제품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있어서인지 확실히 좀 화이트 밸런스에서 차이가 딱 보이고요. 애플 XDR 디스플레이 프리셋에 어도비 RGB 2000니트가 추가가 됐거든요. 바로 막 눈으로 확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살짝 더 디테일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일단 설정을 해놓을 거고요. 재생률이 이제 120Hz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맥북에 연결을 했을 때 60Hz로만 나와가지고 왜 이러지? 이러고 확인해보니까 OS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적응형 120Hz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업데이트를 해놨고 그냥 사파리 창만 딱 열어봐도 화이트 밸런스가 엄청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일단은 작업자가 어떤 색깔을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색감이 더 잘 표현되는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상으로 한번 틀어봤는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서는 뭔가 되게 이렇게 살구빛의 핑크? 약간 핑크 기운이 이제 그 피부톤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XDR에서는 약간 이제 피부톤이 핑크색이 아니라 좀 산화빛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노란빛이 도는 그런 피부톤인데 실제로 우리 PD님이 작업했을 때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더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뭐야? 두 디스플레이가 너무 화이트 밸런스가 다르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하고 봤는데 맥북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맥북의 컬러가 XDR이랑 훨씬 더 잘 붙더라고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만 사용을 했을 때는 제가 클램쉘 모드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냥 얘만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뭐가 많이 다른지 잘 몰랐는데 와 이렇게 양옆에 놓고 보니 하나로 통일성 있게 레퍼런스 삼아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XDR이 훨씬 더 색감이 잘 붙는 게 딱 확인이 됐고요. 여기 이제 이한님
얼굴 보면은 메이크업이 사실 이쪽이 저는 솔직히 더 예뻐요. 더 제 취향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핑크기가 더 이렇게 돌고 좀 쿨한 톤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맥북이랑 더 잘 붙는 컬러감은 XDR이 더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냐면 밝은 부분, 빛 들어오는 부분은 약간 더 화이트한 느낌으로 좀 상아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여기가 음영이 지면서 레드가 이렇게 딱 올라와 주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얼굴이 전체가 다 핑크예요, 일단은. 지금 보면 여기도 맥북으로 봐도 볼 부분에만 이렇게 블러셔가 딱 뽀용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맥북도 디스플레이 종류로는 XDR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 표현력이 확실히 잘 붙는다는 느낌이 딱 들고 평상시 SDR 밝기에서 둘 다 최대로 해놓고 보면은 지금 제가 밝은 환경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최대 밝기 SDR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막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400니트 차이면 꽤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쵸? 아 명암비가 엄청 다르다. 명암비가 차이가 좀 확 많이 나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지금 왼쪽을 보면 검정색과 흰색이 푸르게 보이고 있는데 일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로컬 디밍 존이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그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은 로컬 디밍 존이 2000개가 넘어서 그런지 검정 바탕에 하얀 빛들이 움직이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확실한 차이를 느꼈던 게 HDR 콘텐츠 볼 때 진짜 확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멤버들이 여기서는 엄청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환해! 전체적으로 다 밝게 표현되느라고 피부톤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다 날아가 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훨씬 더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특히 여기 엠믹스 글자를 보시면은 확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밝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밝다고? 이렇게 딱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 입체감? 이런 게 이제 밝기 차이 때문에 딱 느껴지는 게 좀 압도적인 차이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이런 피부톤들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이게 HDR 콘텐츠에서 확실히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실제 색 같지가 않고 뭔가 형광빛으로 보이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영상 작업하는데 뭐 HDR 콘텐츠를 내가 다룬다 한다고 하면은 진짜 큰 차이를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여기 오른쪽은 확실히 화이트로 보이는데 여기는 뭔가 뭐 한 겹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명암비가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밝게 딱 올라와 있는 부분이랑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는 좀 더 확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얘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쪽은 확실하게 이게 그 컬러 차이가 딱 느껴지니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죠.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컨텐츠 시청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두운 화면에서도 확실히 보면 이제 여기는 좀 어두운 부분이 다 죽어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밝은 데는 다 살아있다 보니까 이분의 얼굴 표정이 이쪽에선 더 잘 보이잖아요. 빵 선생님 얼굴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보여! 눈빛이 보인다고 눈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묻혀가지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여기 보면은 문짝에 반사된 빛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는 완전 다 죽어있는데 이쪽은 이제 확 그 빛 반사되는 게 샥 보이잖아요. 여기 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방금 보셨어요? 이게 지금 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예요. 이거 얼마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2대씩 듀얼 구성으로 다 권력 미쳤습니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스피커로 들어보고 그다음에 XDR로 들어볼게요. XDR로 넘겨볼게요. 진짜 좋다, 스피커. 아 이게 베이스에서 다르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사운드가 진짜 좋긴 한데 이게 XDR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 뒤에서 받쳐주는 베이스가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웅장한 노래로 틀어볼게요. 약간 이런 베이스 있는 애로. 와 다르다. 다르다. 이게 확실히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들으면 조금 보컬이 악기 소리에 살짝 묻히는 느낌인데 XDR로 들으니까 이게 훨씬 풍성하게 들리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울림이 생겨 뭔가. 감기 걸린 허밍과 용각산 다 들이부는 허밍. 와 근데 어떻게 디스플레이 한 대로 이런 사운드가 나지?
대박이다. 우리 그 작업실에서 듣는 사운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을 사용해 봤는데 디스플레이 체감은 확실히 진짜 평면으로 보이던 게 입체감으로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디테일이 가득 담겨있는 느낌이었고요. 명암 표현이 급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번 맥OS 타후 버전으로 보시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조금 이제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약간 그 글래스의 느낌도 좀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HDR 컨텐츠를 재생할 때 확실한 차이가 느껴져가지고 기회 되시면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게 제품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값 하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500만 원대의 디스플레이를 정말 웬만한 전문가 아니고서는 직접 이제 돈을 주고 사거나 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정도 사운드에 이 정도 디스플레이 퀄리티를 또 가져가려면은 이 가격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분히 값어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대화면이다 보니까 120Hz 화면 주사율 차이가 뭔가 이제 스크롤링 하다 보면은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더 부드럽게 스크롤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뭔가 눈이 편한데 뭔가 이런 느낌까지 확 보이진 않았거든요. 디스플레이 쓰는 기준 자체가 게이밍용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작업용으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화면 주사율에 대한 그 변화점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20Hz까지 적응형으로 된다고 하는 면에서 좀 반가웠던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가격대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500만 원대는. 그래서 제가 다나와에서 4K 해상도 이상으로 3니트 이상의 모니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6개 정도 조금 비슷한 그런 제품들이 좀 나오거든요. 가격적으로 그나마 비슷한 게 이제 ASUS 프로아트 PA325 CG라고 요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는 한데 XDR 대비해서 4K이고 로컬 디밍 존 개수도 2배 적고 밝기도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찾다 보면은 에이수스 제품 중에 PA32K CX라는 제품? 요거는 AK 제품이고 가격이 얘는 2천만 원이에요. 전문가급 디스플레이에서는 가격대가 정말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나고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용이 전문가급에서는 아까운 비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한 2-3시간째 하고 있는데 이 뜨끈뜨끈해지는 성능도 보면은 쿨링 성능에서 확실히 좀 시원하거든요. 지금 만져봤을 때 그냥 손으로 느껴지는 체감상의 온도도 훨씬 낮아가지고 완전 최대 밝기로 해놓고 장시간 작업을 해도 쿨링 성능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이게 색감 표현 자체가 기존에 보던 모니터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걸 보고 전문적인 색보정 장비나 HDR 편집에서의 장점은 정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맥을 쓰고 있고 우리 팀원들이 맥을 쓰고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컬러감이 다 일관성 있게 붙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진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리고 또 XDR 이전에 써보셨던 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럼 안녕! 빠이!